자, 올가미 툴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올가미 툴은 어디 있냐면은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올가미 모양이 나와요. 라쏘 툴이라는 올가미 모양이 나오죠. 자, 올가미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툴을 선택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상단에 있는 옵션 바부터 봅니다. 옵션 바. 자, 상단에 있는 옵션 바부터 볼게요. 첫 번째, 홈. 이거 뭔지 알고 있다, 그죠? 누르면 홈 화면. 그 다음에 올가미 툴 쓴대요. 자, 그리고 네모 4개 있네요. 이거 원형에도 있었고, 네모 선택 툴에도 있던 기능이죠. 그거 동일합니다. 쓰는 방법. 단축키도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패더 값이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경계 부분이 번지는 형태. 그리고 안티엘리어스 있죠? 곡선과 사선을 쓴다는 소리죠. 이 기능은. 그리고 자, 설명은 아직 안 드렸지만 셀렉트 앤 마스크 버튼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올가미 툴이 어떻게 쓰는지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지 말고 보세요. 자, 올가미라는 거는 이렇게 써요. 내가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시작과 끝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각이 아니고 대충 뭔가를 끄어야 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으면은 그 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탁 연결해줘요. 내가 만약에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최대한 그냥 가까이 가서 놓으시면 된다는 소리죠.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보다 보니까 딸기 케이크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자, 딸기 케이크에 여기 보니까 블루베리가 하나 없네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쪽에 있는 블루베리 있죠? 요쪽에 있는 블루베리를 여기다가 하나 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자, 제가 일단 1차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쓰시는데 손이 많이 떨리시는 분들 있죠?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자, 손이 많이 떨리시면은 올가미 툴 쓰시기가 좀 힘들어요. 자, 요만큼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무슨 단축키 쓸 거냐? 요거. 흰색 화살표와 검은색 화살표 기억나시죠? 흰색 화살표는 뭐만 움직여요? 선택 영역만. 저는 지금 뭐를 움직여야 돼요? 블루베리가 여기로 와야 되죠. 선택 영역만 오는 거 의미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블루베리를 요만큼 움직일 건데 그러려면은 이미지를 이동해야 되죠. 이미지를 이동하려면 뭐 만들어야 된다고요? 검은색 화살표. 검은색 화살표 만들려면 단축키 뭐라고요? 컨트롤 키. 그러면 이동이 돼버리죠. 그럼 쟤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더 복사해야 되죠. 복사하려면 뭐 쓴다고요? Alt키. 그래서 이동하면서 복사가 필요한 상태니까 단축키는 뭐라고요? 컨트롤 Alt. 정확하게 뭐 20픽셀 이동하고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동, 컨트롤, Alt, 복사. 자, 요 기능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쓰지 마세요. 다른 거 추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제 마우스 올리니까 흰색 화살표죠. 컨트롤 키 잘라낸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lt 키를 같이 누르니까 화살표가 2개 붙죠. 컨트롤 Alt 상태에서 잡아서 움직였고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디셀렉트 해지했어요. 깜짝같나요? 표가 되게 많이 나죠.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실력이 더 늘면은 정말 블루베리만 잘 따갖고 배치하면은 모양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태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영역 다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가 너무 선명하니까 좀 표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가서 패더 값을 제가 한 5 정도로 줄게요. 좀 번지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올가미 툴 가지고 최대한 자, 경계에 표 안 나게끔 선택을 쫙 했고요. 컨트롤 키는 이동, Alt 키는 복사. 자, 둘 다 잡아서 움직여서 원하는 형태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선택 영역은 셀렉트, 해지는 디셀렉트, 단축키는 컨트롤 D. 아까보다 좀 낫죠? 그죠? 자,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물론 더 잘 선택하고 모양을 더 잘 잡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되시죠? 해보세요.
자, 올가미 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충 뭔가를 움직여서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당연히 위에 있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선택 영역 해지되셨나요? 컨트롤 D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블루베리 한 5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이쁘게 말고 대충. 자, 하나만 요렇게 드래그 하시고 선택 영역 추가는 Shift 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플러스가 붙는 게 보이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 하셔도 됩니다. 4개, 5개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Shift 키 누르시면은 추가가 됩니다. 자, 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Alt 키 눌러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들어가죠? 자, 한 2개만 빼보세요. 드래그해서. 그러면 빠지죠? Shift 키는 추가, Alt 키는 빼기. 내 마우스 포인터 잘 보셔야 됩니다. 포토샵의 기본은 마우스 포인터에서 거의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마우스 포인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Shift 키 누르면 플러스, Alt 키 누르면 마이너스. 추가 빼는 거 가능하시죠? 요렇게. 자, 좀 전까지 사용했던 올가미 툴은요, 기본 올가미 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내가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 자, 일반 라소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가미 툴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사용할 거는 뭐냐 하면은 다각형 올가미 툴이에요. 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각형 올가미 툴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각진에 있죠.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 이미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근데 마우스에서 손 떼셔도 돼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왜? 마무리도 내가 지어야 되거든요. 자, 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찍죠. 그러면 또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찍고 또 찍고 시작 부분에 딱 가면은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나와요. 요때 클릭을 하면은 하나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찍어서 시작점에 딱 갔을 때 조그마한 동그라미 나오죠? 그 상태에서 한 개의 선택 영역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간혹 가까이 갔는데도 동그라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 가가지고 빨리 더블 클릭하면은 내가 더블 클릭한 부분하고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안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하위 버전에서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소리고요. 자, 내가 찍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직선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각진 이미지를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건물이 있는데 무슨 피라미드처럼 딱 생겼죠. 제가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찍고 모서리 있는 부분 찍고 또 모서리 있는 부분 찍고 시작점에 가면은 조그마한 동그라미 있죠. 그러면 끝. 자, 지금 보시는 다각형 올가미 툴도 위에 보시면은 옵션이 동일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잘 선택이 됐나요? 자, 복사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C. 자, 단축키 쓰시는 거, 손에 안 익으신 분들 실수 되게 많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컨트롤 키하고 C 키를 이렇게 같이 눌러요. 그러면 뭐가 빨리 눌려지느냐에 따라서 단축키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키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만 눌렀다가 C만 떼셔야 돼요. 해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만 눌렀다가 C만 떼세요.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다는 소리죠. C가 완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개 동시에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단축키는. 복합키, 예를 들자면은 컨트롤 S를 누르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만 눌렀다.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단축키가 먹어요. 단축키가 잘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 누를 때 이렇게 누르고 있으세요. 같이. 복합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는 누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영문은 눌렀다가 떼시는 거고. 되시죠? 이거 손가락 처음 쓰시고 이러면 잘 안 익숙해집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 눌렀다가 떼셨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번에는 N 눌렀다가 자, 컨트롤 N은 새창 열 때 쓰는 기능입니다. 방금 우리가 복사한 피라미드 같은 건물을 새창에 정상적으로 잘 붙는지 확인 한번 시켜드리려고 해요. 근데 피라미드의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포토샵에서는 복사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 클립보드라는 게 뜹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복사한 크기만큼 창을 열어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요 크기가 방금 복사한 이미지의 크기인 거예요. 간혹 잘 안 먹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닫아버리시고 다시 열면 또 먹어요. 잘 안 먹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컨트롤 C를 되게 열심히 누르고 자, 새 창을 그냥 그대로 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열고요. 붙여보세요. 컨트롤 V.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요게 선택인 겁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선택해서 필요한 곳에 갖다가 붙여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각형 올가미 툴은요, 각진애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을 하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각이 정확한 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쓰시기가 조금 더 편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한 번씩 마무리 해보셨나요? 자, 자석 올가미 툴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올가미 툴, 다각형 올가미 툴, 그 다음에 자석 올가미 툴. 자석 올가미 툴은요, 쓰는 방법이 이래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근데 그 점이 찍히는 형태를 누가 인식하냐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경계를 가지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배경과 이미지의 색깔 또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될 때 선택이 잘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상단 옵션부터도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 선택할 때 쓰는 4가지 옵션 그대로 들어있죠. 추가, 빼기까지. 그리고 패더값, 안티엘리어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면은 좀 추가된 애들이 있죠. 요만큼. 자, 요 기능들이 뭐냐 하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값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이 찍히는 간격, 밝기나 뭐 이 이미지의 색깔을 인지하는 값, 물론 요거를 세밀하게 설정하고 올리고 하면은 더 잘 선택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기능을 사실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것까지 확인하면서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되시죠? 그냥 있는 기본값을 가지고 그냥 테스트만 살짝 해볼게요. 자, 자석 올가미 툴 가지고요. 제가 요 밑에 있는 왼쪽 기둥부터 찍었고요. 마우스를 많이 넘기지 마시고 살짝 근데 점이 찍혀야 되는데 점이 안 찍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내가 찍어도 돼요. 그리고 움직이면 되는데 안 찍혀야 될 곳에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 딜리트 키. 점을 지워서 내가 필요한 부분.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음만큼 잘 안 찍혀요, 애들이. 아, 얘 왜 이래? 이런 느낌이야. 자, 조심조심 가면서 점이 잘 찍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잘못 찍힌 점이 있다 그러면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시면은 하나씩 점을 지워갑니다. 색깔이 유사하게, 제가 지금 좀 대충 할게요. 색깔이 좀 유사하게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언뜻 보시면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쓰기 되게 애매해요. 시작점에 가시면은 올가미 툴처럼 동그라미 나와요. 그러면 선택 영역을 잡아줍니다. 조금 섬세하게 한 애는 잘 잡혔고 대충 한 데는 대충 잡혔죠. 자, 요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자석 올가미 툴이다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